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관련 수치가 너무나 나빠서 고용 재난, 고용 재앙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보통 30만 개가 늘어야 되는데 올해 1월에는 전년보다 1년 사이에 3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었는데 2월부터 10만 이하로 떨어지더니 7월, 8월부터는 만 이하로 떨어져서 8월 달에는 3천 개만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실업률이 10%대로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다른 실업률은 3%대에서 이제 4%대로 갔습니다. 더구나 이 한국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는 15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것은 외환 위기 시절보다 훨씬 앞서인 1991년 12월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제 호황 때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질 개선에 수반되는 통증이니까 좀 참아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 모순된 말, 어느 모순입니다만은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최고, 문재인 경제는 최악, 그래도 계속 가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경제 체질이 바뀌면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좌파 개업투쟁론자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절대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서 자신들은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파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체질을 바꾼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체질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작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는 한국 경제는 아주 잘 관리해야 될 경제지 체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좀 적게 먹고 적게 쓰고 해서 전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더 많이 쓰고 국가 예산 더 많이 늘리고 복지 예산은 더 늘리고 마구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수반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흥분제, 사람한테 흥분제 주는 것이고 스테로이드 주는 겁니다. 야구선수한테. 아편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이 강건한 체질로 바뀔 때가 있고 아주 마약 성분처럼
줘가지고 사람을 나약한 체질로 바꾸는 두 가지 체질 개선, 하나는 체질 개선이고 하나는 체질 개혁인데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후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통이 수반될 수가 없어요. 왜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갈라먹는데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해도 실업자가 늘고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 경제의 위기도 있지만은 한국 경제의 강점이 있는 것이죠. 즉 한국 경제가 그런 나쁜 처방에 말하자면 반발을 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통이 생긴 겁니다. 지금 문재인식의 그런 체질 개선을 하면 원래 고통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런데 왜 고통이 생겼습니까?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어떻게 되면 안 되냐?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우리도 적자 보지 않기 위해서 직원수 줄이겠다. 이게 자영업자들의 대책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영업자들도 뭐 내 돈 써가면서 그렇죠. 나도 정부 수에 순응해가지고 적자 보면서도 계속 직원들 채용하겠다 하면은 그런 경제는 망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은 망하죠. 한국 기업인들은 똑똑해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란 말로 이렇게 좋은 말, 뭐 상당히 감성적인 말이네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지금 집권 세력은 기분 좋은 시기 아주 즐기면서 살잖아요. 무슨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잘 되고 있다는데.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울일 필요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떠든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고 언제 또 귀를 기울일 작정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아무리 다가가도 귀 닫고 다가가고 눈 감고 다가가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경제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해요. 좌파 세력은 역사에 대한 아주 오만하고 독선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역사만 정의로운 역사고 문재인 정권 이전은 다 불의의 역사다. 불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불의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불의의 시대입니다. 불의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를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1%였습니다.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물가를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석유값이 떨어지고 그것을 재빨리 이용한 당시의 경제 관료들, 김재익 경제수석, 강경식 장관, 좋은 401 경제수석,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뒷받침해 준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챙겼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물가가 10%, 20%, 3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나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물가 하나는 확실하게 잡겠다 해서 80년대에 물가를 한 자릿수로 잡았어요. 물가를 잡으니까 다른 경제가 다 잘 되고 또 그때 세계의 호황과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의 호황기를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세계 경제가 잘 되니까 거기에 순풍처럼 타고 앉아가지고 바로 물가 잡는 긴축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하는 것을 또 자유화하고 통행금지 시간도 해제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편 것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10% 유지했다. 그 말은 전두환의 한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였다는 성적이 1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그 민주화 운동을 견딜 수가 있었고 서울올림픽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마침 서울올림픽 30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대외 개방적으로 체질 개선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에 따라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말이 그 길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반일만 하느냐. 일본을 극복하자. 그 길입니다. 그것은 통계로 나옵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980년대 전두환식입니다. 체질 개선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각오한 고통이었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고통이 오면 안 되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세금이란 마약을 막 퍼주는데 왜 고통이 옵니까? 그래도 고통이 생겼다는데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80년대에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도 1980년대에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앞섭니다. 경제성장률에서 1981년에 일본이 4.2%, 한국이 7.4%였습니다. 82년에 가면은 일본이 3.4%, 한국이 8.3%, 2배입니다. 83년에 가면은 일본이 3.1%, 한국이 12.2% 성장을 합니다. 4배입니다. 1984년 일본 4.5%, 한국 9.9%, 2배입니다. 1985년 일본이 6.3%, 어마어마하게 높죠. 한국은 7.5%, 더 높습니다. 86년 일본이 2.8%, 한국이 12.2%, 6배입니다. 5배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일본보다 5배입니다. 그 다음에 87년 민주화 운동이 피크를 치닫던 그때 일본의 경제 성장률 4.1%, 한국이 12.3%였습니다. 3배였습니다. 3배. 1988년은 전두환 시기는 아닌데 노태우 시기입니다만은 일본 7.1%, 한국 11.7%.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체질 개선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0년대 경제체질 개선을 배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핵심이. 대통령이 엘리트 공무원을 쓴 겁니다. 엘리트 공무원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썼던 공무원은 관가에서 그리고 학자 그룹에서 최고만 썼습니다. 최고 쓰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하면서 김재희 경제수석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엘리트를 발탁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치 권력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일관되게 나갔습니다. 일관되게. 그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세계 경제의 흐름이란 게 당시에 석유값이 떨어졌다.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한국의 무역 적자는 상당 부분 석유 수입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찬스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력을. 그것이 민주화를 뒷받침했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뒷받침했고 연장선상에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과도 수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다 부정하는 전 정권은 불의의 시대였다. 그런 자세로는 반드시 역사를 환하게 할 것입니다. 역사의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